증인 12월 3일 삼청동 안가에 가신 얘기부터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예, 안가에 가시게 된 거는 대통령 경호처장 박정준의 연락을 받고 간 것이죠. 예. 대통령이 찾으신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서울청에 당시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이슈나 현안이 있는지 확인해 보거나 아니면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그렇게 했나요? 아닙니다. 특별히 이거는 뭐 현안이 없었기 때문에 전 어떤 현안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의 증인을 같이 불렀다는 건 들어서 알았죠? 예, 경찰 출신인 경호처장과 단순히 저녁 식사 자리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습니까? 저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한 10여 분 만에 나왔고 결국 저녁 식사는 못 하셨죠? 예, 대통령이 부른다고 하는데 용건이 무엇일지 이런 거 생각 안 해봅니까? 시간대가 저녁 시간대였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식사하면서 격려하실 수는 있겠다 정도만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전인 12월 1일 저녁 9시경에 김영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했죠? 예, 비화폰으로 전화가 왔고요. 그때가 처음 통화라고 예, 했습니까? 처음 통화했습니다. 예, 김영현 장관은 나중에 이제 확인된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 전부터 또는 그 무렵부터는 적어도 피청구인이 계엄 선포를 결심한 것을 알고 계엄 선포문과 포고령을 준비하고 특전사, 수방사, 방첩사 사령관들에게 비상계엄 시 출동할 병력을 준비하라는 지시를 해둔 상태였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증인에게도 그때 전화한 것을 보면 어떤 대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했음직해서 제가 여쭤봅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말은 예, 없었습니까? 예. 김영현 장관이 처음으로 전화한 것인데 피청구인의 지시로 전화한 것이라는 말은 하던가요?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던가요? 전화로? 서울청장으로 부임해서 열심히 잘 하고 있다고 대통령께서 칭찬이 있으셨다. 이렇게 그 정도. 그러니까요. 피청구인이 증인에 대해서 치하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치하한다면서 증인에게 전화해서 내 뜻을 전하라 이런 얘기도 없었다. 아니 그런 전화라는 취지는 아니고 대통령께서 칭찬하시더라 하면서 그래서 저는 뭐 단순한 격려 전화로 받았는데 다름 아닌 국방부 장관이 전화가 와서 저도 조금 뭐 약간 이게 생뚱맞다는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그 삼청동 안가에서 피청구인이 한 말 혹시 기억나는 대로 말해줄 수 있나요? 정확한 워딩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말해볼게요. 종북 좌파 세력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탄핵도 남발되고 있고 예산도 마음대로 해서 정부가 일도 못하게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말씀하신 거 기억납니까? 주로 비상계엄의 사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많이 하신 걸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그래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인가요? 그러니까 현 시국 상황과 비상계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피청구인으로부터 부정선거에 관한 얘기는 들은 기억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밤 12시에 비상계엄을 내가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나요? 그 22시로 예. 네, 오늘 밤 10시. 예. 그리고 예. 뒤에 물어보겠습니다만 그때 A4 문건 한 장 받으셨죠? 예. 거기에도 첫 줄에 2200 국회, 그러니까 22시 국회라는 문건도 기억은 나시죠? 전체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고 제가 좀 정확하게 기억이 나는 것은 2200 국회 아마 그 네, 부분이 제일 앞에 있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그게 제일 앞에 예, 있었던 기억이 거고 납니다. 그 부분은 기억나시는 거고요. 예. 또 이런 얘기도 했나요?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국회와 여러 곳을 나갈 텐데 국회 통제도 잘해달라 이런 말도 했나요? 그 부분은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관계로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국회 말고 다른 장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은 없나요? 정확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증인이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때 보니까 그 당시에 개인적인 가정사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했다고 했거든요. 그 개인적인 가정사라는 게 뭔가요?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주로 설명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개인적인 가정사도 얘기한 것은 맞지만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이거는 이제 비상계엄을 왜 선포하게 됐는지 이유와 동기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뭐 증인도 아시다시피 증인도 놀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45년 만에 비상계엄으로 온 국민이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왜 도대체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궁금해합니다. 비록 개인적인 가정사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해줄 수 없나요? 아니 그런 부분이 뭐 지금 뉴스에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과는 좀 전혀 결이 다른 부분들입니다.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뭐그 여러 가지 뭐 어떤 특검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들입니다. 관련은 지극히 개인적인 대통령님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그 당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이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A4 문건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피청구인이 있는 자리에서 김영현 장관이 A4 문건을 건네줬습니까? 예. 그러면 그 증인하고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각각 한 장씩 나눠줬다고 했는데 그것도 맞지요? 예. 적어도 그럼 피청구인이 주는 장면을 볼 수는 있었겠네요. 한 테이블에 같이 앉아 있었으니까요. 예. 22시 국회 말고 다른 장소들에도 시간이 적혀 있었던 것은 맞습니까? 뭐 시간과 장소가 몇 군데 적혀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 민주당사, 여론조사 꽃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그 이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기억이 났습니다. 예, 언론 보도를 보고 그때 봤던 기억이 떠올랐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시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갑 제29호증의 24를 제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부총리가 받은 문건이거든요. 증인이 받은 문건은 아니긴 합니다. 뭐 이와 양식이나 또 뭐 글자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합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다고요. 예. 증인 그 조사 시에 A4 용지 한 절반 정도 내용이 채워져 있었다고 얘기했거든요. 내용이 많지도 않은데 기억 안 납니까? 비슷하다고도 말 못하겠어요. 이게 뭐 어떤 제목이 있다거나 정식적인 공문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맨 밑에 페이지가 있거든요. 저는 팔자로 읽혀집니다만 그 받은 문건에 페이지는 없었습니까? 기억나지 않습니다.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이 안 난다는 말씀이세요? 있었는지 없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맨 위에는 제목이 있습니다. 증인은 이제 서울경찰청장이니까요. 혹시 뭐 서울특별시 경찰청장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까? 제목 같은 거는 없었다고 기억이 납니다. 그건 없었던 것으로 예. 기억합니까? 예. 그리고 증인 진술에 따르면 이렇게 항목에 1, 2, 3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하셨던데 여기는 이제 숫자는 없잖아요. 이런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있었나요? 아니면 순번이 표시되어 있던가요? 아닙니다. 그건 뭐 제가 숫자인지 동그라미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그것도 기억 안 납니까? 예. 그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그 문건이 경찰이 할 일을 적어놓은 것인가요? 아니면 서울 경찰이 할 일을 적어놓은 것이던가요? 그럼 특별히 경찰이 할 일이라고는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조지호 경찰청장도 받았잖아요. 조지호 청장은 경찰청장이고 증인은 서울 경찰청장이니 각각 뭐 해야 될 일이랄까 지시사항이랄까 이런 것들이 적혀 있을 듯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찰 전체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히 서울 경찰에 관한 것이었는지. 경찰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언급된 내용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약 10여 곳의 장소가 적혀 있었다. 아까 22시 국회를 비롯해서 10여 곳이라고 이렇게 진술한 바 있는데 증인은 혹시 이런 장소 기억나나요? JTBC, MBC, 경향신문, 한겨레 신문사. 그 나중에 언론 보도를 보고 MBC와 꽃 정도가 기억이 났고, 예, 그 외에는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는 또 정확히 기억나지 예. 않습니까? 선관이나 국회의장 공관은 없었나요? 기억이 없습니다. 혹시 그 합동수사본부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까? 이것도 뭐 체포조 이런 용어는 없었습니까? 그것도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김영현 장관이 나눠줬잖아요. 김영현 장관은 나눠주면서 뭐라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나눠줬을 리는 없을 테고요. 무슨 말을 하면서 나눠줬나요? 뭐 정확한 워딩이 기억나지 않고 일종의 참고하라는 그런 저는 뉘앙스로 받아들였습니다. 뭐 증인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적어도 2200 국회, 22시의 국회 이 말만 보더라도 22시까지 국회로 출동하라 이런 의미로 읽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들은 지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시 내용을 주면서 그냥 참조하라라는 정도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시간대별로 장소 적혀 있는 걸 봐서 지금 봐서는 이제 그 시간대 어떤 계엄군이 출동할 어떤 장소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할 장소가 아니라 계엄군이 그 시간에 출동할 장소로 이해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예, 경찰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그 종이를 주면서 없으셨습니다. 혹시 그 문건에 단전 단수와 관련된 단전 단수라는 용어나 소방청장과 협조하라 이런 내용은 있었는지 기억 안 납니까?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증인 전에 이 심판정에서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은 그날 밤 대통령실에서 소방청장이라는 제목과 단전 단수 용어를 얼핏 봤다고 증언하기도 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세요? 뉴스 보고 알았습니다. 네, 뉴스 보셨죠? 예, 서울청장과 경찰청장은 물론 소방청장에게 지시할 사항을 적은 문건을 미리 준비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단전 단수란 말도 왜냐하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이 협조하라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내용이 있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단전 단수 소방청장과 협조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까? 아니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전혀 기억도 없었고 거기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오왕은 생략하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서울청이 경찰청을 통해서 행안부에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을 국회 인근으로 배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요. 행안부에서 이동기지국 차량 넉 대를 출동시킨 사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청장의 증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 보고받은 바 없습니까? 전혀. 예, 이런 내용이 보도된 건 혹시 알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부분? 재난안전통신망 이동기지국 차량이 예, 그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 인근에 배치된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네,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씀하셨고 혹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으신 적 없어요? 기억나지 않습니다. 예. 재난안전통신망이 뭔지는 아세요? 이게 뭐 대규모 상황이 있을 때 무전이 이렇게 트래픽이 많이 걸리니까 그 용량을 좀 확대하기 위해서 이동식으로 운영하는 그런 차량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만약에 서울시로부터 이런 요청을 서울청이 받았다면 또는 서울시의 협조를 구한다면 또는 행안부에 구한다면 서울경찰청에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하나요? 그 부분은 우리 장비과로 연락이 올 것 같습니다. 장비과로요? 마항 묻겠습니다. 이동기지국 이것도 모른다고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7항 묻겠습니다. 증인 현재 A4 그 문건 받으신 문건 갖고 계신가요? 없습니다. 증인 집무실 세 단기로 파쇄했다고 진술했는데 맞습니까? 예, 사실인가요? 예. 저도 뭐 세 단기로 파쇄해봤는데 세 단기로 파쇄하려면 A4 용지가 접히지 않은 펴진 상태로 주로 집어넣어서 파쇄하잖아요. 파쇄하기 직전에도 한 번쯤 쓱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주의 깊게 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준 문서이고 뭐 증인은 뭐 참고사항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계엄이 시작되기도 전에 세 단기로 갈아버렸다는 증인의 말이 정말 사실입니까? 예, 사실입니다. 혹시 문건의 그 존재 자체, 그걸 갖고 계시면 증인한테 불리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파쇄한 것이에요? 아니면 그거를 나눠준 대통령이나 김영현 장관이 보고 파쇄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평소에도 어떤 보고 문서를 보면 제 스스로 파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그럼 앞부분 다시 한번 물을게요. 증인이 갖고 있으면 증인한테 불리하거나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했어요? 그런 인식도 없었습니다. 삼청동 안가에서 피청구인이 직접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증인은 그 비상계엄은 비현실적이어서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한 바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 순간에 그렇게 생각했던 게 맞아요? 뭐 형사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답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물어볼게요. 서울청장인 증인이 보기에도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치안 책임자로서 봤을 때 전시나 사변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사회 교란 상태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건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까? 예, 그 부분도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구항입니다. 안가에서 나와서 금융연수원 주차장까지 다시 경호처장이 배웅해 주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나오셨나요? 그러니까 저희 대통령님 일행이 먼저 가시고 저희들은 조금 있다가 경호처 차량이 와서 그 경호처 차량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 경호처장의 차가 아니고요? 경호처. 예. 예. 경호처장이 그러면 연락을 받고 들어갈 때는 뭐 안내해서 같이 들어갔나요? 예. 그때 경호처장이 또는 오라고 전화했을 때 비상계엄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았나요? 전혀 없었습니다. 조지호 총장의 관용차를 함께 타고 서울청으로 이동했지요. 예. 피청구인의 지시대로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요청에 협조할 수 있도록 증인이 미리 기동대 현황을 점검해 보겠다고 했지요. 재판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말씀을 드리고 이 정도도 말 못하겠어요? 19시 40분경인데 증인이 서울청 경비부장 주진우 경무관에게 전화했었죠. 예. 그때는 그러면 조지호 총장과 관용차로 함께 이동 중일 때는 맞죠? 19시 40분 예, 그때가 그렇습니다. 서울청 집무실로 가서 경비부장과 경비안전계장 등을 통해서 출동 가능한 경찰 기동대 현황을 확인하고 이를 조지호 총장의 그 결과를 보고하기는 했죠. 예, 좀 공소사실과 관련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고 기동대 현황을 확인하고 보고했냐고 이렇게만 물어도 답변 못 하겠습니까? 그 야간에 근무 중인 경력 현황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예, 확인하고 조지호 총장에게 보고한 것은 맞습니까? 예,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김영현 장관이 22시가 되기 전에 9시 40분경에 비어폰으로 또 전화가 왔지요. 예, 그때 김영현 장관이 증인에게 했던 말은 무엇인가요? 네, 그것도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증인 아까 주신문에서 안가에서 피청구인의 얘기를 듣고 국회로 계엄군이 출동하면 질서 유지를 위해서 경력을 준비하고 배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답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비아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닌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 제가 어차피 공소사실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서 그 부분 그럼 말씀드리고 제가 이렇게 곤란하다는 물어볼게요. 계엄이 좀 늦어질 것 같다. 경찰에서는 그대로 대비 태세를 유지해 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네,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11항 묻겠습니다. 22시 23분부터 방송으로 비청구인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증인이 이를 실시간으로 지켜는 봤죠? 계속해서 TV를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선포하는 걸 봤지요. 선포하는 거 봤습니다. 예. 그리고 22시 31분경에 조지호 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계엄이 선포됐으니 준비된 기동대 병력을 배치하겠다라고 하고 6개의 경찰 기동대를 국회 각 출입문마다 배치했고 이것도 또한 조지호 총장에게 보고했지요. 예, 공소사실의 주요 이거 내용이기 주신문에도 때문에, 나온 내용 있습니다. 같습니다만 그래도 답변 안 하시겠어요? 주신문에 똑같은 질문이 있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증인 아까 주신문에서 이 7개 문을 다 출입 통제를 하려면 3,000명 또는 3,500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계산해 보신 적 있어요?
예, 국회가 한 2.5km 되고 문이 7개가 되니까 그 담을 빽빽하게 에워싸려면 산술적으로 한 3,000명, 3,500명 정도가 필요하다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예, 그 언제 계산해 봤나요? 이건 그 계엄 상황 이후에 우리 참모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계엄이 선포된 이후에예요. 아니 계엄 해제되고 모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네. 증인의 공소장에는 28개 기동대 1,740명의 경찰관 기동대가 배치된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은 맞죠? 그건 공안시 45분까지 네, 맞습니다. 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 시점 이후에라도 끝날 때까지 뭐 처음에는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국회 출입을 전면 봉쇄했다가 나중에는 일부 출입을 허용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전면 출입을 통제한 상황에 대해서만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12항입니다. 23시 23분경에 계엄사령관 육구참모총장 박안수 대장이 포고령 1호를 공포했는데 증인도 이거 보고 알았지요? 그 무렵에 뭐 라이브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그 핸드폰에 띄워서 봤습니다. 포고령이 공포되자 서울청 간부들하고 증인이 그 상황 통제실인가요? 거기에 있던 간부들하고 포고령을 위반하면 계엄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는 등의 의견을 나눈 사실이 있지요. 예, 그 포고령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 의견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23시 36분경에 조지호 총장이 증인에게 전화해서 포고령이 내려왔으니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라고 지시했고요. 이것도 아까 주신문에서는 답변하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1분 뒤에 23시 37분경에 증인의 지시로 최창복 경비안전계장이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라고 지시하는데 조지호 총장의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증인이 이 지시를 최창복에게 전달했고 따라서 최창복이 지시한 것이겠죠. 예. 그리고 23시 54분경에는 증인이 직접 무전망에 지시한 사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서울청장이 일방적으로 지시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증인이 그러니까 서울청장이 직접 지시하는 사실도 알리고요. 포고령이 선포되었다는 것도 알리고 포고령의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되어 있다는 것도 얘기하면서 전면 차단하라고 지시했지요. 증인이. 예. 그때 뭐 상황 통제실에 TV는 켜져 있었죠. 상황들을 계속 지켜볼 수는 없었을지 모르겠지만 예. 때때로 TV를 보면서 국회 상황을 예. 지켜보고 계셨죠. 그러면 그때는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또 일반 시민들이 국회로 모이고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계신 상황이었을 텐데 그렇죠? 굉장히 혼잡한 상황이라는 것만 인식했습니다. 혼잡한 상황이라는 것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 인식했습니다. 지금 이제 간부들하고 회의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 시간쯤에는 적어도 계엄의 선포 요건이나 또 해제 요건, 국회가 해제를 가결하면 해제해야 된다는 것 정도는 그런 헌법 규정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맞습니까? 그 위에 출입을 국회의원들과 출입증 가진 사람들을 선별적으로 출입을 시킬 때 그런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로 예. 다시 전면 통제하기 전에 그 내용은 이제 검토해서 알고 계셨네요. 예.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인데 출입을 일시 허용했을 때와는 다르게 증인이 직접 무전기를 잡고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일체 출입을 금지한다는 지시를 직접 한 것을 보면 증인이나 경찰청장만의 독단적인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조지호 청장의 지시를 받고 아무 생각 없이 다시 그 지시대로 이행한 것이 맞습니까? 제가 무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앞에 국회의원님들 출입시킬 때 무전을 제가 2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 무전을 그날 3번 했는데 앞에 2번 무전한 것은 국회의원님들과 보좌관, 사무처 직원들 모두 출입시키라는 무전을 2번 했고 그 이후 23시 54분경에 다시 이제 포고령이 내려왔으니까 포고령에 따라서 다시 좀 차단을 해야 된다. 하지만 그 내용을 좀 잘 설명하고 시민들에게 일체의 물리적 충돌이 없도록 하라는 취지로 제가 3번째 무전을 한 것입니다.
그때만 직접 무전기를 잡은 것은 아니다 이런 예, 말씀이신가요? 그 앞에 2번 잡고 다시 포구령 내려온 후에 한 번 잡고 총 3번을 잡았습니다. 23시 36분경에 조지호 총장이 이제 다시 출입 전면 통제하라고 하는 전화, 개인 폰으로 전화 왔다고 진술했는데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만 개인 폰으로 전화했다는 것인가요? 그 후에 상황 주고받을 때 계속 개인 폰으로 연락했습니다. 그날 조지호 총장하고 여러 통화를 했는데 모두 다 개인 폰이었다는 겁니까? 이때만 개인 폰으로 하신 것처럼 아닙니다. 진술하셔서 전부 개인 폰으로 했습니다. 전부 개인 폰이었나요? 조지호 총장이 그 통화에서 그러니까 전면 통제하기 직전의 통화에서 포고령을 위반하면 우리가 잡혀갈 수 있다 또는 우리가 처벌받을 수도 있다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 듣지 못했습니다. 아까 증인은 이제 조지호 총장이 피청구인과 통화한 사실은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조지호 총장은 오늘 뭐 증인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 번 조사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6번의 통화 내용은 주된 취지가 체포하라고 닥달하는 것이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닥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한 바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에게는 피청구인과 통화를 직접 했다. 피청구인이 직접 내게 지시하셨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까? 예, 저한테는 한 적이 없습니다. 14-마항을 묻겠습니다. 증인도 그렇고요. 조지호 총장도 그렇고 대통령 지시가 담긴 문건도 임의로 폐기해버리고 또 지시를 하달하지도 않고 마음대로 묵살해버리는 게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잘 안 믿겨서 다시 묻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과의 그 통화를 여쭙겠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 12월 3일 이전에도 통화한 적 있나요? 제가 서울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인사차 저희 청을 방문해서 예. 알고 그 이후에 서울시 주관에서 행사할 때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통화한 적은 없지요. 통화는 없습니다. 예. 2024년 8월에 증인이 서울청장에 부임했지요. 예. 9월 달에 이진우 사령관이 직접 서울청으로 방문해서 인사를 나눴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그때 무슨 공식적인 행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서울 경찰과 수도 수도를 책임지는 군 관련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견례 차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하급자들이 수도방위 사령관이 서울경찰청장에 부임한 증인을 예방하는 것이 예년에도 있었던 일이라고 하던가요? 조지호 청장 때도 방문했었다고 들었습니다. 조지호 청장이 제 전임 서울청장이셨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이나 다른 간부들도 같이 만났습니까? 국수본은 본청에 있습니다. 서울청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국수본은 같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예. 비상계엄 당시에 12월 3일 10시 30분경 밤 10시 30분경에 이진우로부터 전화를 받았지요. 예. 그때부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01시 9분경까지 약 8회 정도 통화한 것은 맞지요? 예. 23시 30분경에 최초로 통화한 것도 맞습니까? 예. 11시 반경. 예. 주로 그 통화 내용은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어느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지 협조를 해달라 이런 취지였습니까? 그 부분은 형사재판 진행 중인 관계로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진우가 증인에게 계엄군이 어디로 들어가면 되는지를 묻자 증인이 경정문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답변한 내용도 보이는 것 같던데 그렇게 묻고 그렇게 답변한 사실은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기 곤란합니다. 이진우 사령관은 국방부 장관에게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수방사가 할 임무에 대해서 사전에 보고한 바가 있거든요. 그때 서울청장, 경찰청장과 공조 통화를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진우가 혹시 전화한 것은 아닐까요? 그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